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자료들은요, 웹 개발 프레임워크죠. 루비 온 레일즈에 대한 최신 이야기들입니다. 1인 개발 성공기부터 시작해서요, 기술 스택 전환,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까지 꽤 다양한 관점들을 모아봤어요.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. 과연 레일즈가 지금도 괜찮은 선택일까? 여러분이 찾아주신 자료들 보니까 와, 진짜 놀라운 성공 사례도 있고 또 주목할 만한 변사들도 있더라고요. 자,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은 레일즈가 가진 강점, 생산성이나 개발 속도, 또 끈끈한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. 물론 요즘 기술 환경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또 고려할 점들도 같이 짚어보면서 여러분께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네, 먼저 그 플랭고 사례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. 개발자 한 분이 레일즈로 10년 넘게 서비스를 해서 연매출 15억 원이요. 와, 진짜 대단하죠. 심지어 창업자가 레일즈를 혼자서 팀 전체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고 표현했대요. 초능력이요? 네,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다 뭐다 해서 다들 잘게 나누는 추세랑은 좀 다르게 오히려 모놀리스, 그러니까 큰 덩어리 하나로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 부채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 전략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그게 바로 레일즈의 핵심 철학, 설정보다 관습, 컨벤션 오버 컨피규레이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과 구조를 따르면 개발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. 여기에 또 풍부한 라이브러리, 잼이라고 하죠. 이런 생태계가 더해지니까 빠른 개발이랑 반복이 가능했던 거죠. 그리고 그 에러 모니터링 서비스 허니배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. 거기도 VC 투자 같은 거 없이 레일즈로 꾸준히 수익 내는 그런 대표적인 부트스트랩 성공 사례잖아요. 소규모 팀으로 빠르게 서비스 개선하고 심지어 주 30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개발 자체를 즐기면서요. 주 30시간이요? 와, 그게 레일즈 생산성 덕분일까요? 아니면 뭔가 그 팀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 같은 게 있는 걸까요? 진짜 놀랍네요. 근데 이렇게 레일즈로 성공하는 팀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기술 쓰다가 다시 레일즈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? 네, 맞아요. 그 독서 기록 서비스 하드커버 사례가 좀 흥미로운데요. 원래는 요즘 많이 쓰는 Next.js를 썼었대요. 그런데 최근에 레일즈랑 이너시아.js 이 조합으로 기술 스택을 바꿨다고 합니다. 아, Next.js에서요? 왜 바꿨대요? 주된 이유는 성능 문제도 있었고 또 캐싱 처리하는 게 너무 복잡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버셀이나 클라우드런 같은 플랫폼 비용도 좀 부담스러웠다고 해요. Next.js를 버리고 레일즈로 돌아갔다.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뭔가 기술적인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? 네, 그럴 수 있죠. 그 이너시아.js가 서버 쪽 로직, 그러니까 레일즈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리액트 같은 최신 프론트엔드 기술을 되게 매끄럽게 붙여주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복잡하게 API 따로 만들고 할 필요 없이 개발 경험은 좋아지면서 프론트엔드 쪽 복잡성, 예를 들어 상태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개발은 좀 더 단순하게 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은 최신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이게 그냥 한 회사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요즘 너무 복잡해진 프론트엔드 스택에 대한 피로감, 그런 거랑 다시 서버 중심 아키텍처를 생각해보는 좀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.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. 레일즈 생태계 자체도 여전히 활발한 것 같아요. 오픈소스 관련 소식도 많았죠, 이번에. 네, 커뮤니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. 개인 재무관리 앱 메이비, 이게 오픈소스로 풀렸고요. 또 엄청 유명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. 검로드도 MIT 라이센스로 코드를 다 공개했어요. 와, 검로드까지요? 네, 이건 다른 개발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레일즈용 API 키 관리잼, APKeys 같은 것도 나왔고요. 이런 도구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커뮤니티 기여가 꾸준하다는 거죠. 맞아요. 그 앤드류 포드라는 개발자가 샌프란시스코 루비 미트업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. 이런 이야기하는 영상도 봤는데 진짜 인상 깊었어요. 커뮤니티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교류하는 게 개인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딱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커뮤니티의 힘이 레일즈 생태계의 정말 중요한 자산 중 하나죠. 자, 그리고 또 빠른 실험. 이걸 강조하는 연쇄 창업자 마크 콜브루의 이야기도 재밌었어요. 이분은 레일즈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엄청 빨리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고 그걸로 바로 수익화하는 스타일로 유명하잖아요. 네, 맞아요.
그 베타 리스트도 처음엔 그냥 단순한 블로그였다면서요. 근데 지금은 레일즈 8 기반 서비스로 성장했고요. 완벽함보다는 빠른 출시가 중요하다. 이 철학이 레일즈랑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빠르게 만들고 시장 반응 보고 또 개선하고. 근데 이 마크 콜브로헤가 또 흥미로운 지적을 했어요. 레일즈의 그 잘 짜인 구조가 앞으로 AI 도구랑 결합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. 이렇게 보면서도요. 동시에 최신 AI 기술들의 API나 SDK 지원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. 이런 한계도 이야기했더라고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최신 기술 지원 속도 면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. 네, 이게 또 일이나 나자로바가 말한 AI랑 인간 전문가 역할 이야기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AI가 뭐 초안 작성이나 반복 작업 같은 거 많이 도와주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가치를 만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핵심 역할은 여전히 사람 몫이라는 거죠. 그분이 AI가 80%를 해줘도 정말 중요한 나머지 8000%는 인간의 통찰력에 달렸다.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. 핵심을 찌르는 말 같아요. 와, 8000%요? 네,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판단이란 창의성은 우리한테 달려있다. 이 말이군요. 자,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요. 레일즈는 최신 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특히 1인 개발자나 아니면 부트스트랩 스타트업처럼 자력으로 성장하는 곳들 있죠. 또 아이디어를 빨리 검증해야 하는 상황, 이런 특정 맥락에서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.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복잡한 프론트엔드 구조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하는 팀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. 그렇죠. 이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 결정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레일즈의 핵심 철학이 설정보다 관습이었잖아요. 이게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장점이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AI가 코드를 막 생성해주고 도와주는 시대가 오면 오히려 이렇게 잘 확립된 관습이란 구조가 AI와의 시너지를 내는데 독특한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다른 좀 파편화된 생태계들이랑 비교했을 때 말이죠. 어쩌면 AI 시대에는 이 관습의 가치가 좀 새롭게 조명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